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업들은 우려와 함께 긴장하는 분위기지만 중대재해를 막는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은 여전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서 구암동 유성복합터미널까지 BRT 연결도로 건설 현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대전시도 일찍부터 나와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이행 여부 등 현장을 점검합니다. 성장 의지의 그런 사회에서 용인되었던 안전 문제들이 이제는 민간이나 공공의 영역까지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크게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나 부상자 등이 나오거나 특정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나 제조, 관리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재해로 나뉘는데 산업 현장이나 공중 이용시설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 경영인뿐 아니라 공공기관장, 일부 자영업자들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반 시 최소 1년의 징역이나 최고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예전에는 안전 전담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번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안전 전담 기술인을 배치해서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대전시조차 전담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공중 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충분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반 기업과 소규모 공공기관의 상황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계는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어떤 사고까지 처벌될지 세부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돼 중대재해 예방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엄정한 적용과 제도 개선 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노사 모두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어 얼만큼의 재해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하루 사이 928명이 확진돼 매일같이 최다 확진자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현 병원에서 확진자 29명이 무더기로 나왔고 동구현 노인전문병원에서 27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대전에선 모두 4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오미크론만 136명으로 누적 802명입니다. 충남에서는 태안행 경로당에서 15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439명이 확진됐고 세종에서는 76명이 감염됐습니다. 또 충남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80대 3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189명이 됐고 대전과 세종은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충남도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총력 대응 방역 체계를 가동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오늘 담화를 통해 설 이후 도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도내 38개 진료소에서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선제 진단검사를 한 뒤 우선순위 대상자를 중심으로 PCR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택치료의 경우 관리 의료기관을 19개에서 58개로 늘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 1,049개인 병상은 116개를 더 확보하며 부족할 경우 천안 공주 서산의료원의 일반 병상에서 97개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이달까지 예방접종 3차 접종률 70% 달성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명절 연휴에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장애인의 돈을 가로채 형사처벌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계속 근무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현 사회복지법인 이야기를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법인 건물 일부 등 법인 재산을 전직 이사장 등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
관리 감독을 맡은 보건소는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예산군의 이 재활시설은 장애인 수당 등 천여만 원을 사회복지사가 초밥 뷔페나 안경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벌금형까지 받은 사회복지사가 계속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 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역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이곳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소의 점검 결과 법인 건물 중 일부를 개인이 무단 사용한 사실이 나온 겁니다. 이 사회복지법인의 전 이사장 A씨는 법인 건물 일부를 개조해 수년간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했고 가족관계인 현직원장 B씨 또한 법인 건물 옆 개인 시설의 전기요금을 법인에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법인 재산이라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필요한데 복지법인 운영의 핵심인 이들이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법인에 대한 재산을 그냥 개인 재산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해당 보건소의 대응은 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법인의 재산을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별다른 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발견한 지 2달이 넘었지만 보건소가 조치한 내용은 현 원장의 개인 시설에 전기 계량기를 설치한 것뿐이었습니다. 전 이사장 A씨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법에 따라 법인 재산의 용도를 변경해 돈을 내고 거주하라는 통보뿐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묻지 않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보건소는 조치를 어떻게 취할지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 끝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도 바꾸지 않는 관리감독기관의 미온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충청권 민심을 듣기 위해 대전을 찾았습니다. 네, 지금 TJB 스튜디오에 이준석 대표 직접 나와 계신데요. 이번 대선의 지역 현안과 충청 민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발걸음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충청권을 찾았고요. 이번에는 대표님이 이제 설을 앞두고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충청권은 역대 선거에서 주요 승부처로 꼽히고 있는데 설 명절을 앞둔 이번 대표님의 방문은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충청 민심이 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먼저 우리 후보가 집안이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충청도 지역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실제 충청도, 대전, 세종 지역에서의 발전 계획을 어느 당이 더 현실성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청 유권자의 그 표심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이 충남, 특히 대전 지역 그리고 충북 지역까지 해서 공약을 내는 데 있어서 매우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공약이 민심 잡는 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역대 대선에서 각종 공약들이 충청권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오늘 대표님 오신 만큼 이것만큼은 충청에 약속할 수 있다 하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저희가 봤을 때는 충청남도와 이제 대전 일대에서 지금까지 그 도청 소재지가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뒤에 충남도청과 대전과의 연계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도로 신설이라든지 이런 건 좀 늦어진 측면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호남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그걸 잇는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로 인해서 하나의 수간고속도로망이 형성돼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국가의 간선축인 경부축과 그다음에 호남축이 일부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충남 일대에 대동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남 간선순환도로망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대전 주위로 해서. 네. 그런 어떤 교통 대책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파악하고 있고요. 네. 대전 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경부선철도와 호남선철도가 지나기 때문에 교통이 요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시의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로들의 지하화라는 것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했지만은 저희가 이번에 꼭 쟁점 사안으로 이렇게 충점 사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2022년에 대선이고 그 뒤에 따르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충청 지역민들의 훌륭한 선택이 있다면은 저희가 이 연계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대전에 여야가 이제 우주청과 방사청 이전을 놓고 쟁점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우주청 경단 공약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방사청이 대전 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우주청은 항공우주청이기 때문에 실제 항공 분야와 우주 분야가 결합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너지가 나기 좋은 구조지만은 반대로 항공산업에 있어가지고는 사천 지역에 경남에 항공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 때문에라도 공항이 있고 그리고 항공 카이가 있는 그 경남 지역이 우선 고려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방사청과 항공우주청의 규모를 놓고 비교하시면은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우리 국방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 15조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쓰는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현실적으로 대전 삼청사 부지에 유치된다고 한다면은 그랬을 때 그 방산과 관련된 많은 연계 산업들이 대전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대전의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충남 지역에 보면 뭐 계룡시 일대를 해서 군과의 연계가 아주 수월한 지역이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의 신설 효과 아니면 이전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저희 판단하기 때문에 이 충청 지역에 더 큰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방위사업청에 대한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지난주 윤 후보님 모셨을 때도 드렸던 질문인데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신 거예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이야기 꺼내보겠습니다. 대표님은 언론이나 개인 SNS를 통해서 그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는데요. 여전히 같은 입장이실까요? 저희가 단일화라고 한다면은 먼저 그것은 보통 2등과 3등 후보의 논리입니다. 1등 후보에게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2등, 3등 후보가 연대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우리 후보가 1위를 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걸 추진한다는 거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잘못된 시그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안철수 후보가 과연 그러면 우리 윤석열 후보와 그 같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잘 아시겠지만 안철수 후보는 정치를 시작했을 때 범진보 진영에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박근혜 그리고 반새누리당을 내세우면서 정치를 하셨던 분이 한 4, 5년 한 남짓한 기간 동안에 차선 변경을 계속 하시더니만은 가끔은 우리 후보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듯한 말씀도 하십니다. 저는 이런 급격한 변화라는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과연 앞으로는 발현되지 않겠느냐. 계속 우리 당과 함께 궤를 맞춰서 가실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를 보시면은 당을 같이 만들었다가 당을 깨신 경우도 상당히 있고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일화 이후에는 단일화 과정에서 뭐 상당히 잡음도 있었고 선거 당일날 미국으로 가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너지 내는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안철수 대표께서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을 그으셨거든요. 또 한쪽에 가서 또 안일화는 가능하다. 이런 신조어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상반되는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그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특히나 이제 사적인 영역이 좀 많이 부각되는 대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대선 혐오증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추구하는 정부가 과연 어떤 모습이냐 잘 모르겠다. 비전이 어떤 거냐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국민의힘이 약속하는 새로운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좀 너무 광범위하다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한정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우선 민주당이 아까 이제 네거티브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먼저 민주당이 자신 있게 뭐 현수막도 온데 붙이고 하면서 본부장 비리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의 본인에 대한 공격, 뭐 고발 사주라든지 여러 건 시작된 것은 용두사미로 끝날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도 다소 이제 이력 기재나 이런 데 논란이 있었지만은 허위가 있는 부분 또 과장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후보의 배우자가 그 굉장히 겸손하게 사과를 했고 그래서 일단락되는 분위기고 장모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제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만은 무죄가 났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거대 여당이 대선을 치는데 이런 아젠다로 본부장이라는 것을 본인도 현수막이 싫어가지고 공격할 만큼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고민이 없었느냐라는 비판을 저는 할 수밖에 없고요.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갑자기 그저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선언을 하던데 이게 자기들이 했다가 갑자기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오지만은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갈 거다. 국민들이 그걸 심판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후보가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 후보는 검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대화할 때도 지역의 소외 현상이라든지 인재 유출 현상에 대해 가지고 깊은 이해가 있고 지금 충청 지역의 현안이라고 한다면은 세종시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 세종 의사당 문제라든지 청와대 집무실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후보는 거기에 굉장히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로 접근하고 있고 무엇보다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위치에 있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께서 이런 문제를 맡아가지고 우리 당내에서 많은 설득 과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충청 지역 주민들께서 큰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끝으로 올해는 3월 대선도 있지만 6월에는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충청권 광역단 제작 모두 민주당이 압승하는 모습이었는데 당 대표로서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선 훌륭한 인물들을 공천하겠다는 말씀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저희가 공정한 어떤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그 공천 자격 시험이라는 걸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그 시험 지금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대선과 병행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방의원들, 기초의원, 광역의원은 공직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고요.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경선 후보자들끼리 토론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밀실 공천이라든지 그런 후보자 실력을 모르고 그냥 당만 보고 투표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기초단체장 레벨에서도 항상 토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 당내 경선부터 실력이 우선되는 그런 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 사업을 취소한 대전시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행정 1부는 대전 월평파크 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특례 사업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